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1월 2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이 하는 일,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저는 청와대 출입기자를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어렵게 나간 청와대로 용산에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1,300억 원 플러스 알파의 우리 혈세를 낭비하면서 굳이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재명이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로 다시 간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도 참 오리무중한 일입니다. 좀 이상한 일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발상을 했을까요? 본인은 그냥 뭐 업무상 편의 그리고 뭐 대통령 집무실이 어떤 도심 근처에 있는 곳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백악관만 하더라도 그냥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그 옆에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고 지금까지 용산에 3년 동안 있었어도 무슨 뭐 보안 문제나 이런 것이 크게 뚫리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뭐 용산 상공에 북한의 무인기가 나타났다. 그것은 그때 청와대에서도 그 비슷한 일들이 뭐 있었습니다. 그 근처가 허술하게 뚫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핑계일 뿐인데 왜 이렇게 이재명은 굳이 구중궁궐이라고 불리는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할까? 그 청와대로. 그리고 그 막대한 비용, 이것은 또 우리 국민에게 그대로 부담으로 돌아올 일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일까? 일단, 제가 청와대를 출입을 하면서, 주로 제가 진보 정권에서 출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그 앞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도 출입을 했지만은, 자, 그때 이 진보 정권에서, 이렇게 주로 했던 이야기들이 청와대에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파 사람들이. 왜 그때 이제 명분은 주로 이런 것이었죠. 이 안에 있으니까는 청와대가 구중궁궐 같이 돼서 민심하고 소통을 하기가 어렵다. 지금 청와대가 위치가 보면은 경복궁 과거에 경복궁의 후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딱 위치상으로는 광화문 쪽에 도심과 가깝게 있지만은 거기서 바로 뒤에 북악산이 있고 북악산 그 앞에 이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하고 북악산 사이에 딱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도심 속의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접근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 일대는 또 통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민심을 듣기 어렵다. 민심과 민생 현장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상당히 안 좋은 측면이 있다는 그런 이유로 옮겨야 된다. 이게 좌파 사람들이 계속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청와대 경내에 아주 뭐 풍광이 아름답고 또 나무가 수만 그루가 살고 하는 아주 그 경치도 좋고 한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북악산으로 등산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좌파 사람들도. 그리고 또 하나, 청와대가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말로가 좋지 않으니까는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좌파 정권에서. 그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실제로 나가겠다고 공약까지 했습니다. 공약까지 해서 나중에 뭐 강화문 대통령 시대위원회, 그래서 유홍준 씨, 거기 뭐 자문위원으로 앉히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못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죠.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는 어떤 의전 문제, 경호 문제, 강화문으로 가면은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다. 근데 처음에 그것도 그러면 생각지도 않고, 공약을 내세워서 표를 받아간 것이 되니까 이것은 국민에게 거짓말 한 것이죠. 자, 그런 것보다는 일단 청와대 들어가니까는 편리하다.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그 국정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시위대가 접근을 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 태국에 이주했다가 이혼하고 들어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청와대에 살았죠. 자, 그런 게 밖에서라면은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 바로 들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니까 그게 가능하죠. 비밀이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비밀이 보장이 돼서 어떤 여러 가지 자범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자들과 마주치지 않으니까 가령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한 건물 안에 다 있죠. 한 건물 안에 다 있으니까는 기자들하고 수시로 마주칠 수도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예 처음부터 도어 스태핑을 했죠. 매일 아침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그런데 MBC
그 뭐 샌달 기자의 그런 그 행동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되기도 했지만은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귀찮은 겁니다. 기자들과 매일 마주친다는 거. 그리고 뭐 출퇴근하면서 일반 시민들과 부대낀다는 거.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추장스럽죠. 자, 그래서 너무 편리하고 또 비밀도 보장되니까는 딸들이 이혼하고 와서 살아도 밖으로 소문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편하니까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그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과감하게 결단을 했죠. 결단을 해서 아예 당선되고 나서 들어가지 않고 그 용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용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은 일단 그 청와대로 이제 다시 들어간다고 하고 나서는 당장 갈 수가 없으니까는 왜냐하면은 이게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한 850만 명의 국민이 거기 경례를 관람을 이 지방에서 이 단체로 와서 관람도 하고 외국인들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걸 이제 다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내쫓아버리고 또 특히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에게 개방을 했을 때 한 노동자 한 200명 이상이 거기서 이제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하고 시설 관리도 하고 조경도 해야 됩니다. 그 나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런 일을 하던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실직. 지금은 경호처에서 모든 걸 이제 관리를 하니까 용산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와서 하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또 일자리를 잃는, 그러니까 200명 이상을 쫓아내고 1,300억을 들여가지고 이사를 하는 겁니다. 자, 1,300억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일단, 국방부가 다시 용산으로 돌아가겠다고 최근에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원래 거기가 국방부 자리였죠.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필요한 예산이 뭐 전부 다 합해서 238억 원이다. 이거 책정을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 구축비 133억 원, 시설 보수에 65억 원, 화물 이사비 40억 원, 238억 원이 필요하다. 국방부가 다시 가는데. 그럼 그때 국방부가 나갈 때 또 이사 비용 같은 것도 있었죠. 자, 이제 그건 또 별개로 치고, 이게 책정이 돼서 예결위 심사만 남겨두고 있는데, 뭐, 간다고 하니까는 국방부 장관은 안규백이죠. 이재명이 임명한. 당연히 이게 예결위 통과를 하면 230억 원이 결체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청와대로 또 복귀하는 예산이 259억 원.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로 이제 편성이 돼서 이것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예산을 합치면 청와대 복귀하는 데만 이재명 정권에서 용산에서 청와대 복귀하는 데만 497억 원이 투입이 되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비용이 들었죠. 그때는 3년만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영구히 앞으로 후임 대통령도 영구히 다 용산에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전하는데 비용이 832억 1,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832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용산 시대가 열렸고 후임 대통령, 좌파 대통령이든 우파든 전부 다 용산에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800억 원 이상을 들었죠. 그런데 이걸 이재명이 3년 만에 다시 옮겨버린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그거 이제 날아가 버린 돈이 되는 거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던 거는 돈이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그 돈하고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돈을 합치니까 국민 혈세 1,300억 원이 사용된다. 여기 또 부대 비용도 엄청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의 막 2천억 정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왜 들어간지 설명을 도대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연내 청와대 이전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뭐 12월 중순에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참 황당한 것이 이 청와대에 가면은 이렇게 본관이 있고 본관 안에 집무실이 있고 이쪽에 또 뭐 어떤 의전을 하는 곳이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그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초입에 관저가 있습니다. 관저. 대통령 부부가 생활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관저에는 이번에 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유홍전이 지금 국립박물관장인가 시켜놨죠. 유홍전이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그 관저 자리가 음습하다. 풍수지리적으로 음습하다. 그래서 거기 안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 들어가고 대신 그 근처에 안가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거기 또 수리하고 또 돈 들어가죠. 그러니까 2천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2천억 원짜리 이사 200명을 내쫓고, 일용직 근로자 200명을 내쫓고 2천억짜리 이사를 하는데, 여기서 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가면은 시스템이 변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변하는 거죠.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지만은 이 한 건물 안에 있으니까는 만약에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이나 안보실장이나 이렇게 가서 보고를 하면은 보고를 할 때 그냥 찾아가면 됩니다. 찾아가서 혹시 뭐 그 문 두드려 가지고 대통령님 시간 되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전화를 해서 지금 가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 안에서 지금 못 가면은 좀 이따가 가면 되고. 그런데 이 청와대를 들어가면은 이재명 집무실하고 이 비서실이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민관이라고 해서 별도의 건물이 2개 있는데 그 본관하고 떨어져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려면 차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차로 이동을 하고 수시로 만나지를 못하죠. 뭐 가끔 그 문재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민관 그러니까 비서동에도 업무 공간을 마련해놨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근무 안 합니다. 이쪽에 뚝 떨어져서 그 본관에 그 어리어리한 데서 거기서 계속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이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이 정책실장이나 안보실장은 그리고 수석비서관들은 전부 다 여기 비서동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본관에 들어가 앉아 있죠. 만약에 거기가 한번 가려면은 미리 사전에 약속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 1부속실장이죠. 바로 김현지. 김현지가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되면은. 용산에서는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도 그냥 문 열고 들어가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김현지를 통하지 않으면은 뭐 차 타고 쭉 가가지고 거기서 불쑥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김현지를 통해서만 이재명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김현지를 총무비서관 하다가 1부속실장으로 옮겨놨죠.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1부속실장으로 급히 옮겼다. 그런 용도 하나 하고 다른 곳으로도 보낼 수가 있었는데 국정감사 안 나가도 되는 굳이 1부속 비서관으로 옮긴 거는 이재명이 청와대로 이전하는 것 2천억짜리 이전하는 거하고 다 맞물려서 미리 계산을 했던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지가 이제 막강 파워가 완전히 이재명 곁에 딱 붙어 있으면서 거기에 다른 사람 없습니다. 1부속실 직원들 본관에 그다음에 1부속실은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는 본관 2층에 있었습니다. 2층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고 그 옆에 1부속실이 있었고 그 계단을 쭉 내려와서 1층에 보면은 1층에 저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2부속실이 있었죠. 김혜경을 이제 수발을 하는 2부속실이 1층에 있고 1부속실이 2층에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딱 있으니까 완전히 문고리를 딱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되는 셈이죠. 자, 왜 이렇게까지 할까? 거의 2천억 가까운 돈을 날리면서까지 아무래도 그게 이재명으로서는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있어야 되고 비밀스러운 그리고 좀 편하게 직접 국민들과 용산에 있으면은 국민들과 부대끼일 뿐만 아니고 참모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구중궁궐 속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시위가 앞으로 격해질 수가 있습니다. 용산에서. 왜냐하면은 최근에 잇따른 실정 여기에 따라서 재판 재개를 하라는 시위가 재판을 해야 된다는 시위가 계속 벌어질 수도 있고 이재명을 여러 가지 불안한 모습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민심의 파고가 엄청나게 덮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은 굉장히 불리하죠. 누구나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위를 피할 수 있는 저쪽 구중궁궐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완전히 김현지를 통해서 장악을 할 수 있는 참모들도 장악을 하고 만약에 장관들도 뭐 한번 만나려면은 김현지를 다 거쳐야 되죠. 그래서 김현지를 딱 곁에 두고 일종의 어떤 차단을 하는 불필요한 접촉은 다 차단을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또 하나 혹시 모를 일이죠. 어떤 사생활과 관련해서 문다혜 씨가 청와대에서 생활을 했듯이 또 아들 문제도 지금 아들도 용산 관제에서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은 또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여기에 이제 옮기는데 그 이유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1,300억 원 플러스 알파 그리고 돈을 들이고 200명의 일용직을 내쫓고 그러면서 굳이 청와대로 들어가려는 건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현지의 막강 파워가 이제 고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오늘 일어난 정치 현안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